영어 읽기 쓰기 연습 1주차 3차 시간입니다. 제가 1주차를 1차 시하고 2차 시는 먼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데, 사실 1주차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랄까, 부담 없이 그냥 좀 가볍게, 읽기는 이런 거구나, 쓰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2주차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팅 하는 것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수업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시 시작해 볼게요.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제 1주차 제가 이제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읽기랑 쓰기를 1차 시하고 2차 시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이 읽기와 쓰기라는 거. 그쵸? 네. 지금도 제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그거는 쓰기가 되는 거고, 또 듣기만 하면 뭐 리스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읽기는 이거고 쓰기는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면은요, 저희 이제 그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차시에는 드리게 될 텐데, 요거 지금 보면은 on opera singer가 이제 우리가 수업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부사에 관련된 문법이 이제 부사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라이팅을 할 때요, 문법을 모르면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아니 더 일찍은 조기 교육을 받아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해왔는데도 문법을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막연해요, 문법이 대부분. 작년에 제가 저희 이제 상담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할 것인지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 했거든요. 근데 10명이 다 공통적으로 뭐였냐면 문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라 그래서 의사소통에 포커스를 둔 그런 교육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문법보다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문법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 교수법이. 그런데 대화를 하는 법을 가르치다가 딱 보니까 얘가 이 구조에서 말을 잘 못하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어 교육 역사에서도요, 문법이 사라졌다가, 문법 가르칠 필요 없어. 근데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보고 원어민이 쓴 글을 읽고 원어민에게 글을 쓰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문법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과정은 옛날부터는 문법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문법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다가 필요하면 문법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제2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모든 학습자들에게 적용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저희 책에서 왜 박은호 교수님이 이번 학기 2번하고 5번을 따로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문법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내가 문법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부사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사절 연습을 목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여러분들이 2권이 끝나면 부사절을 충분히 글을 쓰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리딩을 하다 보면 긴 문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사절 많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대한 거는 왜 이걸 또 선정했는지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실제, 자, 제가 여기 보면 based on true stories라고 해놨죠? 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구성이 된 건데, 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분이에요. 루치아노 파보로티. 파보로티의 실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좀 감동을 받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런 커리큘럼으로 라이팅 한 지가 벌써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년 됐어요. 했는데 지금 거의 저는 사실 2000년도부터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거를
라이팅이 거의 한 24년 된 것 같아요. 요 커리큘럼으로 가르친 게 저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교에 있기 전에 일반 이제 그 강남에 가면은 강남 파고다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강남 사거리에 큰 거. 거기서도 한 10년 동안 라이팅을 했는데 요 커리큘럼 갖고 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 클래스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잘 나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 나갔고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커리큘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요 문법을 잘 모르나 봐요. 맨날 제가 아는 문법으로만 글을 쓰다 보니까 정작 제가 상대방한테 이메일을 쓸 때 제가 쓰고 싶은 얘기는 못 쓰더라고요 하면서 수업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카스를 참 즐겨 먹는데 바카스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수출용 캔도 얻어 먹어봤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그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제 수업에 와서 똑같은 요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문법은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에 따라서 바뀌고 직업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문법은 하나. 거기에 저는 영어교육 전공이니까 영어교육 단어를 집어넣고 여러분은 스포츠 지도학과예요. 그러면 스포츠 지도학과 단어를 집어넣고 스포츠에 관련된 단어를 집어넣고 게임 컨텐츠 학과이면 게임에 관련된 걸 집어넣고 해양바이옴은 해양에 관련된 단어를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번역을 좀 했어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번역을 했는데 주로 컴퓨터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주피터 노트북이라던가 뭐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 파이썬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뭐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문법인 거죠. 저는 문법을 알고 문장 구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라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 바탕이 바로 저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을 우리가 좀 감동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그래서 옛날에 수업할 때 서술학원에서 파고다학원에서 할 때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스토리 너무 슬퍼요. 뭐 이런 내용도 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책도 진정성 있는 것만큼 커리큘럼도 진정성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무슨 햄버거일까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저 여기에 있는 거 시그니처 버거 너무 좋아해요. 네, 뭐죠? 바로 얘죠. 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거 실제 이 햄버거 회사가 어떻게 차려졌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로 라이팅을 하시게 될 텐데 요거는 조동사에 포커스가 있어요. helping verbs. 이 조동사가 이런 거 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늦으리라고, 저 틀림없이 늦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해. 뭐 이런 식의 말투. 그 다음에 너 화난 것 같다. 너 화났으면 틀림없어. 화났을 리가 없어. 다 이런 식의 말투 뉘앙스. 이게 바로 조동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쓰게 하는 학습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 뭐냐면요. Alternation of Expanding Writing. 자, 처음에 확장 방식이에요. 제가 1차 시, 2차 시 때 SVO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모든 걸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I teach English writing. I learn English. 그 다음에 I eat hamburgers. 그 다음에 I buy coke. 이렇게만 쓸 수 없잖아요. 그쵸? I eat a hamburger in McDonald's at 잠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잠실 같은 경우 정확하게 신천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eat a hamburger 그죠? in McDonald's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맥도날드가 at 신천 스테이션. 자, 신천 스테이션이 어디 있어요? in 잠실에 있는 신천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SVO 그대로 해놓고 지금 계속 in McDonald's at 신천 스테이션 in 잠실 at in 번갈아 가면서 제가 쓰면서 전치사 명사 했죠. 자, 이게 확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긴 문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dding details예요. 내용을 지금 더하고 있죠. 제가 여기다 문장 하나 써볼게요.
I eat a hamburger. 제가 잠실에 살다 보니까 잠실 예를 들었어요. 신천역에 있는 햄버거에서 가끔 가서 먹거든요. 자, in 맥도날드는 이렇게만 쓸게요. MD를 쓸게요. 맥도날드 at 신천 스테이션. 그 다음에 in 잠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I eat 햄버거까지만 했어요. 그럼 어때요? 내용이 오케이. 근데 in MD at 신천, 그 다음에 in 잠실, 처음에는 in MD. 맥도날드? 근데 there are a lot of 맥도날드. 맥도날드 너무 많아. 좀 더 자세하게 뭡니까? 신천역에 있는 거래요. 신천역이 어디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래? 잠실에 있는 거래. 그쵸? 자, 뭡니까? adding details. 내용을 더하고 있죠? 자, writing을 쓸 때 그런데 I eat a hamburger 대신에 in MD at 신천 station in 잠실 먼저 쓸 수 있을까요? No. 항상 SVO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grammar trans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법을 모르면 라이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스피킹도 안 돼요. 예를 들어요. 가장 적절한 예가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글로벌 기업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담배 회사에, 영국계 회사에 이제 그 임원분들, 부장님, 차장님들 영어를 한 3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요청을 받았던 게 뭐냐면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회화 학원에 다 보냈더니 그 강남 그 사거리 엄청 유명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학원에 보냈더니 원국인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6분한테 코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문법이었어요. 문법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 외국인이, 원어민 선생님이. 왜? 문법, 제가 지금 I eat a hamburger in MD at 신천 station in 잠실이라고 말했죠. 스피킹 했는데 그대로 썼죠. 이게 다 지금 뭐에 의해서 based on grammar. 문법의 기본으로 해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문법을 모르니까 how to speak도 모르고 how to write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문법을 몰라서 문장 스트럭처를 못 만들어서 말을 못합니다라는 게 코멘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문법 좀 가르쳐 주시고 그냥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수업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문법을 스피킹을 하고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문법 중요해요. 우리는 문법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웠지만 그 문법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Change the words. 자, I eat a hamburger in MD at 신천 station in 잠실. 단어만 바꿔볼까요? I buy a coke. 자, 코크를 샀어요. 어디에서요? In GS store. GS 스토어에서 샀어요. 어디에서요?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있는 GS 스토어에서 코크를 샀어요. 단어만 바꿨죠? 구조 안 바뀌는 거죠? 자, 똑같이 해볼까요?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자, 저 지금 가르치고 있죠? 누구에게요? On Thursdays, 목요일마다 어디에서요? At 안양 유니버시티. 누구를 위해서요? For student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안 바뀌었죠? 뭐만 바꿉니까? 단어만 바꿨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영어에. quick writing, speed writing. 자, 내가 문장 쓸 때마다 I eat, 그 다음 뭐 쓰더라? 이게 아니라 I eat a hamburger in MD at 신천 station in 잠실. 그러니까 스피킹을 빨리 하듯이 라이팅도 문장이 익숙해져서 문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익숙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할 때 보니까 파파고가 다 인식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번역하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걔보다. 그래서 보고 짜맞추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번역을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할 때 컴퓨터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찾아가 가면서 이제 이게 실수는 이거고 정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표현이 익숙해지니까 제가 그냥 치는 게 빠른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스피드 라이팅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그거 할 거예요. 스피드 라이팅, 퀵 스피킹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습 방법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ESL, 여러분들은 ESL이에요. English이 뭡니까? As a second language인데 사실은 second language도 아니야. 우리는 EFL이에요. 사실은 English foreign language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ESL이라고 하죠. 문제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writing 스킬인데요. sentence fluency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I eat a hamburger in McDonald's at 신천 station in 잠실. 요 표현이요.
이것도 플루언시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와 문장 구조에 맞게 가는 것이 바로 플루언시인데 여기 보면 ESL students sometimes write text with too many short sentences.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회사에서 가르칠 때 긴 문장 써야 된다 했더니 직원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꼭 길게 써야 돼요. 짧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Simple English is the best English 아니에요? 그 스피킹 같은 경우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신년 인사로 영국에 계신 우리 체어맨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 더닐 담배의 회사였거든요. 그 한국 지사 본사였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영국 본사의 회장님이 전 세계 더닐 직원들에게 토바코 직원 이제 회사니까 직원들에게 그 신년 인사를 보내왔는데 A4 종이가 요만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문장이 안 끝난 거예요. 이어서 쓰고 한 거죠. 제가 부사절이 들어간 스토리를 선택한 것도 그거예요. 부사절을 생략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사절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한 건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메일을 딱 저한테 뽑아서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이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근데 우리 EFL이나 ESL 스튜던트는 문장을 짧게 쓴다는 거죠. 아니에요. 길게 쓸 필요가 있고요. 자, short sentences are not bad. 짧은 문장이 나쁘진 않대요. 하지만 특히 뭡니까? 라이터들은 조금 더 뭔가 저 이거 보죠. add a bit of system with different sentence lengths. 다른 길이 정도의 단어로 문장을 가지고 계속 뭔가 디테일을 업해주길 바라는데 아까 저희 라이팅 쓰기 학습법에 있었죠? adding details. 그게 필요한 거예요. Too many short sentences can lead to boring text. 영어 문장은 지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기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alternation of expanding writing. 자, 확장 방식이 바로 요거. 제가 말했던 건 밥 played soccer, 뭐 이거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이래서. after lunch다. after lunch. 그 다음에 밥 played soccer after lunch at the park. 자,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용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은 뭐냐면 제가 SVO라고 2차 시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항상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뭐만 바꿔주는 거예요? 단어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이 원래는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여전히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등한시되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캐나다는 불어와 영어를 두 군데로 쓰죠. 이거는 불어를 가지고 실험했던 건데 제2외국어로 불어를 가르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안 가르치고 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원어민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원어민은 복잡한 문장의 기교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그러니까 불어를 외국어로 배웠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문장력을 만들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화의 목적을 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두고 가리키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법을 넣어주자 라고 해서 문법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문법을 좀 위주로 많이 가리키긴 하는데 저는 이게 같이 병행이 되면 문법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많이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번역을 해줬을 경우에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 IT 쪽이었어요. 근데 너무 논문에 관련된 거라 이제 제가 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아는 교수님이 그래서 왜요? 번역이요? 이러는 거 뭐 잘못됐어요? 내가 이제 이랬어요. 왜냐면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문법이 내재화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화라는 거 뭐냐면 자연스럽게 몸 안에 배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법이 내재화가 돼요. 그게 어딨어. 맨날 노력하는 거지. 지금도 안 가르치면 잊어버려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영어로 논문을 쓰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번역한 걸 받아보더니
보신 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누구한테 했냐고. 대학원생한테 한 게 아니고 일반인한테 한 게 아닌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 교수님이 했다 그랬더니 어쩐지 문법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자, 문법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틀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쓴 글이 약간 어색하고 아시안이 쓴 것 같아. 원어민 같진 않아. 하지만 의미 전달은 정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라이팅을 해서 문장을 써보잖아요. 자, 토익 시험을 봤네? 이상하다. 내가 라이팅 쓸 때 문장 이렇게 안 썼는데. 이거 틀린 거네. 내가 딱 집어내지 못하겠지만 내가 라이팅 할 때 이렇게 안 했어, 문장. 이렇게 쓰면 아니었었어. 틀린 거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 문법에 필요해서 다시 대두가 된 거예요. 자, 문법을 활용하는 거는 의미 위주의 의사소통에서 이제 교수법에서 발생해서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예요. 습득한 언어로 원어민과의 어떤 대화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수업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또 이제 오늘 한꺼번에 다 오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파고다 수업에서 10년 동안 할 때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 꽤 많았고요.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10년 공부한 친구도 가르치고 박사를 받고 온 사람도 가르쳤어요. 한 친구는 학교 생활 아예 하는데 왔어요. 다 뭔지 아세요? 문법이고요. 원어민이 문장을 너무 길게 말하고 너무 길게 쓰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 표현의 다양성, 구문의 복잡성,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거적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건 좀 암기가 필요하겠죠? 또 단문, 중문, and, but 이런 거 많이 쓴다는 거죠. 아까처럼 I eat a hamburger in MD at 신천 station in 잠실 and I bought I buy coke too. 나 콜라도 같이 샀어. 이렇게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쓰기 학습법에서 저희가 문법을 위한 문법 수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문법을 위한 문법 수업이 아니라 저희는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을 했어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문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가리키고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을 바탕으로 라이팅을 하게 해서 문장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도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전문대에서 라이팅을 가르쳤는데 유학 가는 애들을 대상이었어요. 회계 쪽이어서. 그 친구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수업을 이제 2년 동안 듣고 유학을 가서 제가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저 원어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어민처럼 내추럴한 글이 안 나와요. 단 아시안이 쓴 글이 표시가 나는데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문법 틀린 문장이 없어요. 말은 다 돼요. 제가 손댈 건 없어요. 원어민이 트리트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원어민들처럼 내추럴하게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뭘 포커스로 뒀냐면 문법은 틀리지 않게 해서 보내자.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법 틀린 글이거든요. 왜? 안 읽어지거든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I avoided to go there. 뭔가 이상해. 자꾸 걸리는 거죠. 원어민들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form, meaning, use. 문법은요. 옛날에는 form만 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meaning과 use가 같이 다른다는 거죠. 여러분 문법도 meaning이 있어요. 문법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 이제 차차 하면서 제가 왜 문법에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법 틀린 거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또 에피소드인데 제가 번역했던 걸 중에서 아프리카로 수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번역해 준 게 영상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더빙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외국인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고 이제 외국에서 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아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더빙을 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읽다가 교수님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문장이 여기 가면 자꾸 문장이 막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빠진지 모르겠는 건 거야. 근데 뭐가 자꾸 막힌대. 그래서 동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이지가 빠졌더라고요. 오타가 나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글을 봤을 때 문법이 틀리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 할 때 때로 문법 개념들을 학습하고 강화하거나 시험하는 생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통제된 글로 표현된 문법을 연습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change the word 단어를 바꿔서 새로운 문장으로 써보는 거죠.
우리 이거 있어요, 코너에. 아까처럼 I eat 햄버거 아니라 I 뭐죠? 햄버거 말고 샌드위치로 바꿔도 돼요? I eat sandwich. 그쵸? quick writing. 빨리 쓸 수 있게. 그러면 SVO로 이루어진 문장은 엄청 빨리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왜? 경험이니까.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영어는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퀴즈. 글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글의 종류에 따라 문법도 바꿔서 배워야 될까요?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바꿀까요? 말까요? 아이고. 안 바꿔요. No! 제가 썼어야 되네. N이 띄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글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문법은 하나. 여러분이 그걸 저희 수업을 통해서 배우면서 라이팅의 기본을 쓰시는 거고 거기에 내 전공에 맞게 뭔가를 써야 되면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마무리합니다. 자, 문법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우리 2주차에서 만나요.